임상심리사 2급 필기 제4과목 임상심리학 적중 예상문제 1. 다음 중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구, 신경심리학, 정신양리학, 건강심리학, 아동 및 성인 장애의 원인, 진단, 예방을 위한 연구 영역이 있다. 2. 평가, 심리검사,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내담자의 다양한 정보를 평가한다. 3. 자문, 기관에서 일상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4. 교육,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강의하며 수련 지도 감독을 하게 된다. 정답 3. 해설, 자문은 임상심리학자가 심리학적 지식,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 및 조직을 대상으로 교육, 조언, 기관 내 갈등 조정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2. 임상심리 수련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설명은 1. 과학적 수련보다 임상적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 대안적 수련 제도를 제시한 것은 볼더 모델이다. 2. 과학자 전문가 모델이 비현실적이므로 볼더 모델이 대안을 제시하였다. 3. 국내에서의 임상심리 전문가 수련 과정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수련 일시와 일치해야 인정된다. 4. 임상심리학자는 연구와 실무 모두 숙달되고 대학원에서 PhD 학위를 습득해야 하는 과학자, 전문가 모델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답 4. 해설, 1949년 볼더 모델인 과학자, 전문가 모델이 확립되어 현재로서는 이상적인 수련 모델로 수용된다. 3. 다음 임상심리학의 발달적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1, 2차 세계대전은 임상심리학자의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도운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2. 임상심리학 발달의 직접적인 기여자는 독일의 심리학자 온토로 볼 수 있다. 3. 특수교육을 위한 지체아동을 번별하기 위해 지능검사를 최초로 개발한 학자는 비넷이다. 4. 최근 다양한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이 통합되어 절충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정답 2. 해설, 임상심리학 발달의 직접적인 기여자는 심리치료소를 처음 설립한 위트머로 볼 수 있다. 4. 임상심리학자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리학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달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어떤 사람과 전문적 역할관계에 있으면서 또 다른 역할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해의 상충관계로 볼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 수행의 위험 요인이 된다. 3. 심리학자는 성적 유혹, 신체적 접촉, 성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품행을 포함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4. 심리평가는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수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가 시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2. 해설 2. 다중관계, 즉 어떤 사람과 전문적 역할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역할관계를 가지는 것은 심리학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리학자는 다중관계가 발생하게 될 때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치료자, 내담자, 환자의 관계인 경우,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사제관계, 고용관계 또는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기관 내의 치료자, 내담자, 환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가로 직접 금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치료자, 내담자, 환자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 내담자 환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와 사적 친밀관계를 가지는 경우, 기타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착취를 하거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다중관계는 심리학자가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인이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피하여야 한다. 4. 심리학자는 무자격자가 심리평가 기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수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다음 심리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적 과정으로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전문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심리검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 과정이므로 단일 검사의 결과로도 내담자에 대한 확정적 진단이 가능하다. 3. 심리검사는 개인의 대표적 행동 표본을 심리학적 평가 방식으로 측정한다. 4. 평가 자료의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출처의 자료를 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답 2. 해설, 심리검사 결과는 하나의 가설을 검증하듯 타당화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검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통합적 결과로 진단이나 분류, 특징적 기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다음에 해당하는 심리학자의 윤리 규정은 심리학자는 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정보를 보호해야 할 1차적 의무가 있다. 이는 고백한 사람의 가족과 동료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1. 비밀 보장의 의무. 2. 전문성. 3. 다중관계 금지. 4. 검사의 보안 유지 의무. 정답 1. 해설. 심리학자는 내담자의 비밀 정보를 보호해야 할 비밀 보장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7. 심리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뢰 문제를 평가할 때 의뢰 문제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평가의 목적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심리평가 과정은 크게 의뢰 문제 평가, 자료 수집 계획, 평가 자료 수집, 평가 자료의 처리 및 해석, 평가 자료에 대한 의사소통의 순으로 진행된다. 3. 심리평가의 최종 산물인 보고서에는 내담자의 현재 기능 수준, 예후, 치료 제한과 관련된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평가 자료의 처리의 통합에 대한 실증적인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으므로 평가의 처리와 해석은 매우 어렵다. 정답 1. 해설. 의뢰 문제를 평가할 때 의뢰 문제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평가의 목적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8. 다음 심리평가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진단적 분류, 2. 치료계획 수립, 3. 예후의 예측, 4. 검사의 보안 유지. 정답 4. 해설. 심리평가의 목적은 진단적 분류, 기술, 치료계획, 예측으로 볼 수 있다. 9. 의뢰 문제에 대한 심리평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신뢰도, 2. 타당도, 3. 유용성, 4. 문화적 적절성. 정답 4. 해설. 심리평가 선택 시 신뢰도, 타당도, 표준화, 유용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심리검사의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어떤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가의 문제이다. 2.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타당도의 일종이다. 3.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얼마나 적합하게 측정하는가의 문제이다. 4. 신뢰도가 높은 심리검사의 경우 타당도도 높게 나타난다. 정답 3. 해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의 문제인 반면 신뢰도는 일관성 있는 측정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신뢰도의 일종이며 신뢰도가 높다 하더라도 타당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11. 다음 표준화에 대한 기술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표준화란 검사의 시행 및 채점에서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2. 표준화를 통해 이론적 구성 개념의 속성을 검증할 수 있다. 3. 점수평가의 표준화를 위해 기준이 제시된다. 4. 개인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정답 2. 해설. 표준화는 검사 절차, 점수평가, 해석 등에서의 일관성을 위해 동일한 절차와 방법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검사이다. 표준화를 위한 기준 설정 역시 중요하며 정상 분포를 가정하는 기준을 기준으로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하다. 12. 임상적 면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오리엔테이션 면담은 내담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다. 2. 위기 면담은 내담자가 경험 부족으로 심리치료와 평가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를 때 시행된다. 3. 평가 결과 요약보고 면담은 심리평가의 처리 과정, 개인정보 비밀 유지에 대한 설명과 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해석함으로써 내담자의 불안을 경감시킨다. 4. 접수 면담은 위기 상황의 내담자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평가 자료를 수집하며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답 3. 해설 1. 오리엔테이션 면담은 경험 부족으로 심리치료와 평가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를 때 시행된다. 2. 위기 면담은 위기 상황의 내담자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평가 자료를 수집하며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다. 4. 접수 면담은 내담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다. 13. 다음 중 면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화된 면담은 라포 형상과 내담자의 개인력에 대한 독특한 세부사항 평가에 더 유용하다. 2. 비구조화된 면담은 가능한 임상과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내담자의 말과 주제 선택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3. 구조화된 면담과 비구조화된 면담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이 개발되었다. 4. 구조화된 면담은 평정표나 체크리스트로 평가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정답 1. 해설. 비구조화된 면담은 라포 형성을 도울 수 있고 임상가가 내담자의 반응을 조직화하고 내담자의 개인력에 대한 독특한 세부사항을 평가할 때 더 유용하다. 구조화된 면담은 면담 형식이 제한적이어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즉, 라포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내담자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솔직하게 답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을 때 구조화된 면담은 의미가 제한적일 수 있다. 14. 행동평가에 대한 기술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고전적 조건 형성 및 조작적 조건 형성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2.
초기 행동평가는 특정 행동의 빈도, 비율, 지속 시간 등을 수량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3. 1970년대 이후 상황적 변인에 대한 관심으로 맥락 내 인간 행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4. 초기 행동평가는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행동평가는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정답 4. 해설. 초기 행동평가는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행동평가는 생태학적 접근의 영향을 받았다. 15. 자기보고식 성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검자의 의도적인 왜곡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해석상의 어려움이 야기되었다. 다음 중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사는 무엇인가? 1. MMPI-2 2. KCBCL 3. TAT 4. K-휘슬러-4 정답 3. 해설. 수검자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기 어려운 검사는 모호한 자극을 검사 자료로 이용하는 투사적 검사들이다. 투사적 검사에는 로샤 검사, TAT, 인물화 검사, HTP, 문장 완성 검사 등이 있다. 16. 전통적인 평가 방법과 행동평가의 차이점에 대한 기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동평가는 선행사건과 행동의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반면 정통적 평가는 내적 경험과 그 기저의 특성을 평가한다. 2. 행동평가는 행동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 과정의 결과로 보는 반면 전통적 평가는 행동을 상황적 요인에 따른 개인차로 본다. 3. 행동평가는 경험적 평가 과정을 강조하여 행동에 대한 구체적 정의, 맥락 변인을 모니터하기 등을 사용하는 반면 정통적 평가는 추상적 구성 개념을 받아들이고 기저의 특성을 개념화하는 방식이다. 4. 행동평가는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정통적 평가는 정신역동이나 성격적 접근의 주류이다. 정답 2. 해설. 행동평가는 행동을 상황적 요인에 따른 개인차로 보는 반면 정통적 평가는 행동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 과정의 결과로 본다. 17. 다음에 제시된 검사들 중 목적이 다른 검사는 기억 MMPI-2, 니은 SCT, 디귿 CPI, 리을 MBTI 1. 기억 2. 니은 3. 디귿 4. 리을 정답 2. 해설. 보기에 제시된 검사들 중 SCT를 제외한 다른 검사들은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SCT는 문장 완성 검사로 투사적 검사에 포함된다. 18. 다음 행동관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발달장애 아동이 저항적 내담자 또는 어린 연령의 아동의 경우 행동관찰이 가장 중요한 평가 방법 중 하나이다. 2. 행동관찰의 첫 번째 과제는 목표 행동을 설정하는 것이다. 3. 행동관찰은 치료자, 부모, 교사, 배우자가 할 수 있다. 4. 행동관찰의 목표 행동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문제행동과 관련되지만 문제행동 자체는 아니다. 정답 4. 해설. 행동관찰의 목표 행동은 그 자체가 문제행동이거나 의미 있는 방식으로 문제행동과 관계되어야 하고 내담자의 어려움을 언어로 서술했을 때 가장 잘 설명되는 것이어야 하며 문제행동과 관련된 선행사건, 결과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9. 다음 환자를 만났을 때 우선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3개월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수검자로 검사자의 명료한 눈마주침이 불가능하며 다소 흐린 동공으로 의식이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검사자의 인사말에도 큰 반응 없이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고 있다. 1. 신경심리검사 2. 비구조화된 면담 3. 지능검사 4. 정신상태검사 정답 4. 해설. 정신상태검사는 정식으로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다. 사례 환자는 의식이 혼란스럽고 기억의 손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정신상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다음 중 최근 가장 설명력이 높은 지능이론으로 수용되는 것은 1. 스텐베르그의 삼위일체 지능이론 2. 카텔, 홀, 카롤의 CHC 이론 3. 스피어맨의 G 이론 4. 카텔과 홀의 유동적 결정적 지능 이론 정답 2. 해설. CHC 이론은 카텔, 혼, 캐롤의 지능 이론으로 카텔과 혼의 GF, GC 이론과 캐롤의 인지 능력의 3층 이론이 결합하여 탄생하였다. CHC 이론은 일반 지능 G와 유동적 지능, 결정적 지능, 청각 지각력, 장기 기억력, 단기 기억력, 속도 처리 능력, 결정 반응 속도, 양적 지식, 시각 공간 지각력, 읽기와 쓰기 등 10개의 광범위한 인지 능력과 70여 개 이상의 세부적 특수 능력이 위계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질병과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 모델로 개인적 취약성과 환경적 스트레스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1. 셀예의 스트레스 이론 2.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 3. 스피어맨의 G 이론
4. 설리반의 대인관계 모형. 정답 2. 해설.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은 질병과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트레스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함께 고려한다. 취약성은 특정한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 생물학적, 유전적, 인지적 소인을 모두 포함한다. 취약성은 주변 환경이나 스트레스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심리자의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부담을 야기하는 외부 사건을 일컫는다. 22. 다음의 치료 기법 중 원리가 다른 기법은 기억, 행동 형성, 니은 체계적 둔감화, 디귿 토큰 경제, 리을 반응 예상. 1. 기억, 2. 니은, 3. 디귿, 4. 리을. 정답 2. 해설, 행동 형성, 토큰 경제, 반응 예방 모두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를 응용한 치료 기법인 반면 체계적 둔감화는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응용한 치료 기법이다. 23. 생물, 심리, 사회적 접근이 종래의 전통적인 의학적 접근과의 차이점과 다른 것은 1. 질병에 대한 강조에서 건강에 초점을 두었다. 2. 병인의 연구나 예방보다는 치료를 우선시하였다. 3. 특정 병원균이나 기관의 손상 중심에서 심리사회적 환경 속의 전체 인간에 초점을 두었다. 4. 배포는 치료자와 무기력한 환자 간 관계에서 협조적인 파트너 관계로 전환되었다. 정답 2. 해설. 생물 심리 사회적 접근은 치료보다는 예방을 우선시하였다. 24. 다음의 심리치료 이론가 중 접근 방법이 다른 임상가는 1. 기억 울프, 니은 코트, 디귿 마헬, 리을 아들러. 1. 기억, 2. 니은, 3. 디귿, 4. 리을. 정답 1. 해설. 울프는 체계적 둔감화를 개발한 행동주의 치료 이론가인 반면 다른 임상가들은 신프로이트 학파라고 할 수 있다. 25. 다음 중 인간중심 상담치료자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진실성, 2. 공감, 3. 무조건적 존중, 4. 공생관계. 정답 4. 해설.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상담 치료자는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치료자의 태도에 기반하여 깊이 있는 내담자의 관계를 맺도록 한다. 이때 치료자는 진실성, 공감, 무조건적 존중의 태도를 지님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결국 자기 실현하게 된다. 26. 최근 정신역동적 치료의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 치료가 장기적이었던 정통적 정신분석에서 단기 치료로 전환되고 있다. 2. 각 개인이 어떻게 세상을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자아 기능을 강조하며 초기 대인관계 경험의 질을 중요시한다. 4. 행동, 열망, 정서를 형성하는 역동적, 환경적 힘을 중요시한다. 정답 1. 해설. 단기 역동 치료가 많이 활용되며 치료기간이 단기로 20에서 25회기로 미리 정해지게 되며 치료 시간의 단축을 위해 신속한 사례 개념화와 주호소 문제를 주로 다루는 등 치료자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27. 인지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인지적 왜곡과 거리가 먼 것은 1. 과잉 일반화, 2. 흑백 논리, 3. 반응 예방, 4. 선택적 추상화. 정답 3. 해설. 전형적 인지적 왜곡은 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과잉 일반화, 이분법적 사고, 과장과 축소 등이 있다. 28. 다음에서 시행된 심리치료는 어떠한 이론적 유형에 기초한 것인가? 7세 민수는 좁은 공간에 혼자 있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여 엄마와 분리되지 못하였다. 치료 장면에서 큰 방에 엄마, 치료자, 민수와 함께 문을 열어둔 채 있다가 그 이후 치료자와 민수가 문을 점차 닫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민수는 좁은 치료소에서도 혼자 있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혼자 탈 수 있게 되었다. 1. 고전적 조건 형성, 2. 조작적 조건 형성, 3. 인지치료, 4. 인간중심 치료. 정답 1. 해설. 제시된 내용은 체계적 둔감화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이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에 기반을 두었다. 29. 심리치료의 평가 방법 중 피험자 내 연구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변화를 비교한다. 2. 다양한 연구에서 얻은 치료 효과를 표준화하여 비교,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3.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처치 전과 처치 후의 문제 행동 특성과 강도를 비교한다. 4. 특정 치료적 개입이 효과적인지 분류한다. 정답 3. 해설. 피험자 내 연구 설계는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처치 전과 처치 후의 문제 행동 특성과 강도를 비교하며 반전 설계와 다중 기저선 설계가 있다. 30. 활용 가능한 임상 전문 분야의 최고 연구들을 환자의 특성, 문화, 선호도 등의 맥락에서 통합하여 경험적으로 입증된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관점은 1. 증거 기반 실무, 2. 긍정적 자기 진술, 3.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 4. 메타 분석. 정답
1. 해설. 증거 기반 실무의 목적은 심리평가, 사례 개념화, 치료적 관계, 개입 등에 대해 경험적으로 입증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심리적 실무의 효과를 증진하고 대중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31. 다음 중 심리치료의 효과적인 치료자 변인이 아닌 것은 1.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 2. 일치성과 진실성 3. 내담자에 대한 수준 높은 관계 해석 4. 내담자의 높은 기대 정답 4. 해설. 효과적인 치료자는 변인으로는 내담자와 맺은 강력한 치료 동맹,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 내담자의 강력한 목표 합의와 협력, 내담자에 대한 긍정적 존중, 일치성과 진실성, 적절한 피드백 제공, 적절한 자기 개방, 수준 높은 관계 해석 등이 있다. 32. 현대 임상 심리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각광받는 분야 중 스트레스, 흡연, 비만, 일반 질병 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1. 지역사회 심리학 2. 아동 임상 심리학 3. 건강 심리학 4. 법정 심리학 정답 3. 해설. 건강 심리학은 건강, 질병, 건강 문제 대처에 대한 심리학적 영향을 연구하는 전문 분야이다. 33. 아동 임상 심리학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인은 스스로 전문적 도움을 구하지만 아동은 부모, 교사 등의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적이다. 2.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비밀 보장의 의무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3. 아동 대상 임상가는 정상 발달 심리학의 배경 지식도 필요하다. 4. 부모와 아동 간 상호작용은 양방향적이므로 아동을 이해하는 데 부모는 매우 중요하다. 정답 2. 해설. 성인과 달리 아동 치료의 비밀 보장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모나 법정 후견인에게 제한할 수 없다. 34. 아동 임사 평가 시 주의할 점으로 올바른 것은 1. 아동의 학습 문제는 부모의 정신병리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 2. 학교 장면에서의 문제 행동은 학교에서의 아동 행동 탐색과 교사와의 관계 탐색만 요구된다. 3. 학교, 가족, 또래 집단을 포함한 여러 영역의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4. 초기 영유아기의 까다로운 기질적 문제는 학령기 문제 행동과는 연관성이 낮으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정답 3. 해설. 아동에 대한 임상평가 시 주의할 점. 발달적, 맥락적 요인을 고려한다. 학교, 가족, 또래 집단을 포함한 여러 영역의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가족 내에서의 아동 행동 탐색과 부모 양육 기능 탐색을 포함한다. 35. 아동기 장애의 특징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성인 치료와 달리 아동은 놀이 매체를 사용한 놀이 치료를 하게 된다. 2. 아동 중심 놀이 치료자는 아동의 놀이를 언어적, 비언어적 동기와 갈등의 표현으로 보고 전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3. 아동기 문제 행동의 해결을 위해 행동치료 기법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4. ADHD 아동의 경우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함께 병행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정답 2. 해설. 정신역동적 놀이치료자는 아동의 놀이를 언어적, 비언어적 동기와 갈등의 표현으로 보고 전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36. 다음 중 아동기 장애의 위험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까다로운 기질 2. 부모의 정신병리 3. 폭력적 문화와 인종차별 4. 긴급 구조 서비스의 양호한 접근성 정답 4. 해설. 긴급 구조 서비스의 양호한 접근성은 지역사회 변인 중 아동기 장애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 37. 금연을 목표로 하는 내담자가 매일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 전략, 흡연 욕구의 빈도와 대처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면 이는 행동 관찰 중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가? 1. 통계적 평가 2. 메타 분석 3. 참여 관찰 4. 자기 감찰 정답 4. 해설. 자기 감찰은 관찰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목표 행동에 적용시킬 수 있다. 38. 비만, 알코올, 흡연 등의 건강심리학적 문제에 개입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방법은 1. 생물학적 개입 2. 심리사회적 개입 3. 지역사회 개입 4. 사회정책적 개입 정답 3. 해설. 비만, 알코올, 흡연 등의 문제에 개입할 때 주로 생물학적 개입, 심리사회적 개입, 사회정책적 개입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39. 다음의 내용과 연관 있는 기본 원리는 뇌, 행동 관계에 기반한 중요한 원리로 뇌의 각 부위는 각기 다른 능력과 감각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즉 좌반구는 주로 언어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나 우반구는 비언어적이고 공간적, 정보 분석 능력과 주로 연관되어 있다. 1. 뇌의 통합성 원리 2. 편무시 원리 3. 개별적 접근 원리 4. 대뇌 기능의 국제화 정답 4. 해설. 대뇌 기능의 국제화에 대한 설명이다. 40.
뇌 손상과 기능 장애 간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1. 전두엽 손상, 충동 조절, 집행 기능의 장애. 2. 후두엽 손상, 기억 능력 손상. 3. 두정엽 손상, 실명 및 시지각의 어려움. 4. 축두엽 손상, 편무시. 정답 1. 해설. 2. 후두엽 손상은 실명이나 시각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3. 두정엽 손상은 편무시, 동시 실인증 등의 공간 유치에 대한 주의나 지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4. 축두엽 손상은 시각, 인식, 불능증, 기억 능력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 41. 다음 중 지역사회 심리학의 발달과 관련 없는 내용은 1. 정신역동적 접근에 대한 관심 감소. 2. 항정신성 약물의 비약적 발전. 3. 지역정신건강센터법 통과로 인한 탈원화. 4. 제2차 세계대전과 심리학자의 역량 강화. 정답 4. 해설. 지역사회 심리학 발달을 이끈 요소로는 정신역동적 접근에 대한 흥미 감소, 장애에 대한 심리학적 진단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회의론, 전통적 심리치료 효과에 대한 회의론, 개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 부족, 보편적 정신건강센터를 위한 지역 정신건강센터법 통과, 정신과 약물의 발달 등이 있다. 42. 지역사회 심리학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수준에 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아동학대 재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학대 고위험군 부모를 선별하였다. 선별 대상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 학대 경험이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녀 행동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양육 기술, 분노 조절 훈련, 지역사회 건강한 기능의 부모들과 멘토, 멘티 집단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1. 지정된 예방 개입. 2. 2차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3. 1차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4. 환경을 수정하고 개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이다. 정답 2. 해설. 2차 예방 프로그램의 선택적 예방 개입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43. 다음 중 법정 심리학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형사소송의 역량평가. 2. 정신이상평가. 3. 사회체계의 변화 수준 평가. 4. 심리적 부검과 범죄행동 분석. 정답 3. 해설. 법정 심리학은 정신건강에 관한 지식과 전문적 의견을 사법적 절차나 사법체계에 연구된 개인에 대한 평가와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 범위는 형사소송의 역량평가, 정신이상평가, 위험성 예측, 민사재판에서의 심리상태 평가, 심리적 부검과 범죄행동 분석, 장애양육원과 부모 적합성 평가 등이다. 44. 지역 사회심리학에서 지향하는 방향성과 다른 것은 1. 사회체계의 변화에 관심을 둔다. 2. 준전문가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강화한다. 3. 개인의 변화와 주변의 지지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다. 4. 지역사회의 심리학적 이해 증진에 관심을 둔다. 정답 3. 해설. 지역사회 심리학의 방향성 및 원칙. 사회체계의 변화, 생태학적 접근에 따라 개인의 변화보다는 사회체계 수준의 변화에 관심을 둔다. 지역사회 심리학적 이해 증진, 스스로의 변화를 계획하고 이행하는 지역사회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준전문가, 행동변화 기능을 제공하는 준전문가를 격려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실천주의 사용, 사회적 개혁을 이루기 위한 힘을 사용한다. 개입의 한 형태로서 연구에 사용된다. 45.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과 해결 중심적 대처 방식이 있다. 2.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 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감기, 감염 발생의 위험성을 높인다. 3. 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은 높으며 특히 A유형의 적개심이 심혈관계 질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4. 낙관주의, 탄력성, 적응적 방어기제 등은 스트레스에 강한 성격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정답 1. 해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과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이 있다.